자, 수화정신누설 1주차 불닭쿨피스. 자, 9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3번을 갖다가 찍어서요,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를 외울 지경이에요. 네, 자, 9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n개 집합이 있는데 n이 4 이상일 때 집합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ak는 여기 되어 있죠? ak 빼기 1 교집합, 그리고 ak 빼기 2 합집합, 네, 그리고 ak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집합의 합집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로 표시하는 거냐면 H를 A1, 2, 3로 표시하라 그랬는데, 지금 N이 4 이상일 때 여기다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H를 갖다가 표시하려면 어차피 4를 넣어봐서는 더 이상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5부터 갑니다. 5부터. 네. 자, A5는, 자, A5. 네. 4 교집합, A3 합집합, A2. 자, 여기 정리가 됐죠?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 4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이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핑크 색깔로 한번 바꿔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4는요, A3, 또 교집합, A2 합집합 A1에다가, 자, 이거 그대로 갖다 써야 되죠? 네, 교집합이에요. 자, 근데, 자, 이게 교집합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교집합끼리는 먼저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 놈과 요 놈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흡수법칙이라고 우리가 학교 내신 문제에서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쓰지 말고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 법칙, 흡수 법칙, 여기 5개를 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애들이 잘 모르고 그냥 무슨 이름을 써야 될지 모르는 놈이 하나가 이제 흡수 법칙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 얘가 들어가니까 넌 필요 없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먼저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요, 자, A3가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A3하고 교집합이니까 결국 이거 2개를 정리하면 그냥 A3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A3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없는 거랑 같아 버려서 지금 A5라고 하는 것은 그냥 A4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A6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5에다가 교집합 A4 합집합 A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A4니까 A4랑 얘를 교집합하면 또 A4가 나온다는 거죠. 네. 자, 눈치채셨겠지만 A7도 똑같이 A4가 나옵니다. 근데 A4를 A1, 2, 3로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은 거니까 3 교집합, A2 합집합, A1. 자, 요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번 문제는 짝꿍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짝꿍집합. 뭐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들어가면 반드시 얘가 같이 들어가야 돼. 요런 성격에 있는 집합을 갖다가 짝꿍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문제를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집합 A가 X에 들어가면 전체에서 X를 뺀 녀석은 반드시 포함이 돼. 그리고 어떤 두 녀석이 집합 X의 원소이면 교집합한 것도 들어가야 하고 합집합한 것도 들어가야 해. 자, 요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S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B, C, 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S의 부분집합 X가 될 수 있는 가지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X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것만 보면은 이제 짝꿍이 누군지를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공집합의 짝꿍은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 있잖아요. A, 뭐 B, C, D 요렇게 두 개가 짝꿍이죠. 요것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뭐 B하고도 누구냐 했더니 누가 짝꿍이죠? 네. A, C, D 요렇게 짝꿍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짝꿍이냐면은 C하고도 네. A하고 B하고 D하고 여기 짝꿍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D하고도요. 네. 누가 짝꿍이죠? 네. A, B, C 요렇게 짝꿍입니다. 네, 또 짝꿍인 게 있는가 봤더니 자, 이번에 원소가 이제 두 개짜리 쪽에서 짝꿍이 또 나오는데 또 다른 색깔로 할까요? 분필은 많습니다. 네. 자, A하고 B 하고 짝꿍이 C하고 D. 오케이.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B하고 D.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A하고 D하고 네, 누구하고 짝꿍이냐면 네, B하고 C하고 여기 짝꿍. 자, 이렇게 16개를 갖다가 직접 다 썼거든요.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쓴 거고요.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분류를 여기에서 몇 개 들어가냐 분류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이 세 개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가냐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이제 차집합이 들어가니까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는 순간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합집합을 해버리게 되면. 근데 합집합이 들어가 버리면 공집합이 같이 들어가서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뭐 요것만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자, 우선 요거를 갖다가 한 개도 안 넣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에서 몇 개를 넣느냐가 될 건데 두 개 이상이 들어가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얘랑 들어간다고 치면 얘가 같이 들어가 버려서 한 개도 안 들어간다에 위배되니까 요거 딱 한 개가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고 요것만 들어가거나 요런 경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가 0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만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 5가지 경우가 되겠다 이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개만 들어가는 경우를 조금 생각할게요. 그럼 누가 들어갈래 결정하는 게 3가지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얘가 들어가는 상황이면 자, 물론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A, B랑 B, C, D에서 B랑 B랑이 겹쳐서 교집합이 들어가니까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같이 들어가 버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순간 B랑 B랑 겹쳐서 얘가 들어가 버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랑이 겹치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겹치는 걸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랑이 D가 겹쳐버려서 얘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같은 이유로 여기만 들어가면 얘가 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쪽에 하나랑 이쪽에 하나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다시 여기 이런 놈들이 다시 추가되니까 안 돼요. 결국 여기서 한 개가 요 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예 안 들어가거나 이거 한 줄 들어가거나 요거 한 줄 들어가는 3가지 경우밖에 없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자, 여기도 이제 2개가 들어가는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근데 이게 2개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제 교집합하는 관계에서 다 나와버려서 얘가 다 나와버리게 되면 다시 얘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개가 들어가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니까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안 생기고 전부 다 들어갈 때는 결국 얘도 다 들어갈 거고 물론 얘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즉 여기 2개만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3개가 들어가서 전부 다 들어가는 한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5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를 봤고요. 자,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집합 x가 있는데, 자, t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는 네, 멱집합의 부분집합인 것 같아요. 자, a인데 a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x집합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다시 부분집합이 t집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t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건이 조금 더 있네요. 자, 가는 공집합은 t에 이미 들어가 있다. 나는 a가 t에 들어가는 순간 짝꿍집합이죠. 네, 같이 들어간다. 자, 다는 뭐죠? 다는 네,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면 합한 것 들어간다. 자, 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멱집합에다가 아까 짝꿍집합 그리고 방금 했던 10번 문제를 갖다가 종합해서 보시면 뭐 금방금방 쉽게 풀리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기억은 그냥 t집합이 그냥 요 자체가 다 되느냐, 뭐 다 들어가면은 다 만족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가주권은 문제가 안 되고요. 니은은 기억은 문제 안 되고요. 니은은 공집합이 들어가면 뭐 전체 집합 x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공집합과 x집합만 들어가는 경우가 가능하냐를 검산해 보시면은 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공집합 x 말고도 a집합과 bc집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a집합과 bc집합은 요 짝꿍집합 관계가 있고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합한 거는 전체 집합이니까 문제 안 되고요. 아까 x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또한 이제 요 조건을 다 만족해 주는지 검산해 보시면 뭐 디귿 또한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집합 전체 x 그리고 b, c, bc 요렇게 되어 있는데, b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의 짝꿍 집합인 a하고 c가 같이 들어가는 집합이 필요한데 그게 없죠. 마찬가지로 c가 들어가게 되면 ab 들어가는 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요렇게 말로도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네, 12번 문제. 자, 여기 문제를 보면 약간 정수 파트예요. 정수 파트고요. 자, 이 A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숫자 바꿔서 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MN이 음이 아닌 정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MN이 음이 아닌 뭐 정수라고 요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0은 가능한데 음의 정수는 안 된다. 0부터 정수를 넣어서 나올 수 있는 놈들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하고 11은 서로 소이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뭘 물어봤냐면 KK 플러스 1, K 플러스 2. 자, 이렇게 생긴 무한집합이 있는데 A집합에 포함이 되는 최초의 제일 작은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뭐 0부터 쭉 집어넣고 숫자들의 조합을 갖다가 쭉 봤을 때 어느 순간 이상 다 들어가는지 그 순간에 가장 최초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답은 어떻게든 내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느냐 아마 문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하고 10이라고요. 큰 숫자가 11이니까 11부터 좀 나열을 할 건데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를 나열했어요. 자, 왜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요. 이거를 4개만 나열해주면 사실 4하고 11은 서로 소이기 때문에 뭐 4로 나눈 나머지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 녀석은 어차피 얘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큰 수로 먼저 세팅을 이렇게 4개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4를 갖다가 이제 조금씩 더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4개가 전부 다 4하고 11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놈들이 전부 다 4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0, 3, 2, 1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더해지는 11의 숫자들은 어차피 뭐 여기 있는 것들의 나머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정수가 다 되는 걸 보인다면
4로 나눈 나머지로 예를 들어서 분류했다고 치면 그 군이 다 들어가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군은 다 들어가는 거고,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이상은 다 되는 거예요. 얘는 3 되는 건 다 되는 거고요. 얘는 0 되는 게 다 되는 겁니다. 즉 0 때문에 4의 배수는, 사실 얘가 0이면 4의 배수는 여기서 다 맞출 수가 있죠. 모든 4의 배수는 다 세팅이 가능하다. 여기는 요 숫자 이상부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놈이 세팅이 가능하다. 얘는 이 숫자 이상부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모든 숫자가 표현이 가능하다예요. 그럼 얘도 이 숫자부터 4로 나눈 나머지가 자 얼마죠? 1인 숫자들은 모두 가능하다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9라는 숫자는 절대 표시를 못하는 거죠. 요 군에서도 표시 못하고 이 전에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가 확실히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검산을 하기를 얘는 30이 되고 얘는 여기에서 4씩을 더했을 때 생각하게 되면 31이 되고요. 32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9부터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29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30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K값이 30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라고 했어요. 집합 A의 임의의 두 원소.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보통은요, 임의의 두 원소라고 하면 아이들이 같은 것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당연히 같은 것도 됩니다. 자,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합이 짝수이면 나누기 2, 홀수이면 더하기 1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게 B집합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문제를 써볼게요. A, B가 짝수인 상황이라면 2분의 A 플러스 B가 자, 요 B집합에 들어가. A 더하기 B가 홀수라면 2분의 A 더하기 B 플러스 1이 B집합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B집합의 원소가 1, 2, 3은 없고요. 4, 5, 6, 7 이렇게 6개거든요. 그랬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예요. 그래서 이 A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일단 뭐만 알면 간단해지냐면, 자, 제가 아까 언급하기를 같은 놈을 넣어도 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A를 넣게 되면 2A가 되니까 무조건 짝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AA를 집어넣게 되면 A라고 하는 건 B에 반드시 속해야 된다. 즉, 임의의 집합 A의 원소 A는 B에 속해야 된다. 즉, A는 B 안에 있는 놈들이어야 한다가 사실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게 키포인트고요. 그러면 A는 여기서 4개를 뽑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막상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규칙을 만족해 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짝수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홀수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B가 3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집합 A가 거꾸로 3, 3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 3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6이 돼 버리니까 뭐 당연히 안 되겠죠. A는 지금 요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6이 돼 버리게 되면 3이 돼 버리니까 근데 이게 3이 집합에 A, B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6이면 안 돼요. 얘가 5면 안 돼요. 이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이면 아니문이다. A 더하기 B가 5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집합 A의 원소는 3은 될 수가 없으니까 1, 5, 그리고 2, 4,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얼마냐면 2, 3은 안 되니까 1, 4. 자, 요렇게 될 건데 1이 들어가면 5가 들어가면 안 돼. 2가 들어가면은 4가 들어가면 안 돼. 1이 들어가면 4가 들어가면 안 돼. 원수 집합이 되는 거죠. 아까는 짝꿍이었고요. 지금 얘는 안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거든.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마.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가 개수가 4개가 아니라 뭐 3개랑 2개랑도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체 보면은 1, 2, 4, 5 중에서 맥스 3개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4개를 만족해 주려면 당연히 6, 7은 반드시 품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 4, 5 중에서 제일 작은 거 2개 들어가는 경우랑 제일 큰 거 2개 들어가는 경우만 생각해 주시면 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게 1, 2일 텐데 얘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가능.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4, 5 들어가는 건데 얘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6, 7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제일 작은 숫자는 1, 2, 6, 7이고요. 제일 크게 합이 나오는 경우는 4, 5, 6, 7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배 연습이라고 했고요. 참고로 지금 이 문제 뒤쪽에 봉배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앞에 쪽에 문제 고구마 사이다에서도 봉배에 대한 내용 설명을 갖다가 조금 해놨습니다. 다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기를, 자, 봉배를 바로 한번 써볼게요. 네. 어쨌든 그 합집합에, 자, 합집합이 이거죠. 네. 근데 요거는 전체 집합 U보다는 작거나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누구보다는 큰 거냐면은요, 맥스 기호를 좀 쓸까요? 맥스. 네. 맥스 기호를 쓸 건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집합 A와 집합 B와 집합 C 중에서 가장 큰 녀석보다는 어쨌든 요 녀석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공간이 조금 없는데, 자, NA, NB, 네, NC. 요 셋 중에서 가장 큰 것보다는 최소한 커야 된다. 자, 요게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죠. 물론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지 확인은 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아까 그 단축법의 봉배를 갖다가 좀 보시면, 자, 요렇게 이제 접근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A 영화를 관람한 사람이 24, 자, B 영화를 관람한 게 18, 그 다음에 C 영화를 관람한 사람이 15명이고, 자, 딱 나왔죠? 2영화만 관람한 사람. 그럼 요런 거는, 전체로 그냥 이걸 갖다가 Y라고 보는데, Y가 9고, 3영화만 관람한 사람은 Z라고 보게 되면, 포함과 배제식에서 이렇게 환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제일 큰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전체 집합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사실 이걸 풀게 되면 Z의 범위가 바로 나와요. 자, 문제는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긴 하지만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전체 A, B, C가 U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만 한 개라도 좀 보여주시면 되고요. 얘는 집합 A에 B, C가 놓여져 있고 요 상황을 만족해 주는지 원래는 한 번은 검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안전합니다. 자, 해보시면 금방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봉배 연습하는 겸 해서 제가 넣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 역시 지금 이 문제 뒤에다가 제가 내용을 갖다가 조금 써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원리를 조금 볼 건데, 이런 거예요. 네. 전체 집합 U는 A랑 B랑 합집합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지 않냐. 근데 얘를 포함과 배제, 포배를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냐. 그죠?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뽑아줄 수 있는 식은 너님과 너님을 갖다가 좀 보다 보면, 자, 이렇게 같은 관계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더라. 자, 얘는 누구보다 더 NA 더하기 NB에다가 bind, thank you, NU 이렇게 되는 식이 성립한다. 물론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전체 집합일 때예요. 자, 요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갖다가 유출을 할 수 있냐면 3개, 4개, 5개, n개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 어떤 식의 관점으로 볼 거냐면
이거 무더기와 예로 볼게요. 그러면 방금 한 식에 의해서 NA 교집합 B 그리고 NC 한 다음에 bind and Q NU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근데 요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소프트 만들어 놓고 NU, NU 합치면 ENU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이거이냐? 참고로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입니다만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해 주는지 확인은 원래는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 등호 성립 조건은 제가 지금 확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집합 A, B, C를 갖다가 대충 그려놓고 원래 U까지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우선은 여기에서 넘어가는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떨 때냐면 얘랑 얘랑 더한 게 전체 집합 U일 때, 즉 여기 요 부분이 전체 집합 U일 때니까 이쪽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넘어갈 때는 얘랑 얘랑 합집합한 게 전체 집합 U일 때니까 역시 여기가 없으면 됩니다. 즉 이 조건을 요 안에서 문제 조건이 만족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될 건데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만족한다고 하면 그냥 다 더한 거에서 전체를 2개만 빼주면 3개짜리 교집합의 최대 치수예요. 그럼 이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있는 요 놈들이 뭔가 존재하는 상황일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쪽에서 X의 막강한 힘이라고 본 게 어떤 조건이 굉장히 많을 때는 한 문자로 다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항상 0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푸는 게 되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나오고 전체 집합만 나오니까 조건이 굉장히 없잖아요. N간에서는 이거에 벗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다 그래요. 4개짜리도 전체 4개랑 전체 집합만 딱 나와 있는 경우니까 N간에서는 만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보여주시고 공식에 집어넣고 풀라라고 하면 다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는 4개짜리고 4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원으로 구현은 못합니다. 자, 그래서 4개짜리 이거는 어떤 식으로 풀는 거냐면 전체 90%, 88%, 70%, 55% 한 다음에 4개니까 bind and Q 3NU 즉 퍼센트니까 100을 갖다가 3개를 갖다가 빼주시면 뭐 요게 최소값이 나오고 등호 성립 조건도 만족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예요. 자, 요거는 97년도 수능 문제를 갖다가 변형한 건데 잊혀질 법 하면은 나와요. 아니, 한 해 그래도 한 학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요 문제를 본 친구들은 그나마 풀어오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거의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혹시나 싶어서 계륵으로 좀 풀리는 문제이기는 해요. 본 거랑 안 본 거랑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애들이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도 별로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좀 보여주는 문제인데 원래 문제는 97년도 수능 문제는 조금 쉬워요. 공통군이 존재해 정도만 알고 가도 찍어서라도 맞춰오는 문제인데 16번은 그래서 제가 조금 변형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fx 이꼴 0과 gx 칼텍스 이꼴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너님은 6개, 너님은 7개예요. 뭐 근이 6개, 7개가 존재하나 보죠. 자, 근데 집합 A와 B와 C가 되어 있는데 A랑 B랑 교집합이 무한집합이고요. 이때 A랑 B랑 C랑 교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자, 집합 A는 다음과 같아요. 자, x, y 순서상의 집합이고요. 단 fx 곱하기 gy 이꼴 0 단 x랑 y는 나의 실수 이런 문제고요. 자, 집합 B는요. 자, x랑 y랑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 있네요. fy 그 다음에 gx입니다. 엄청 헷갈리기 시작하죠. 역시 나의 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집합 C는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 해석해 보면은요, 그냥 x, x예요. 네. 괜히 C에서 시간 허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x, y가 같은 그냥 실수예요. 물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냥 x는 나의 실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x, y랑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 A랑 B랑 집합이 교집합한 게 무한집합인 건데, 이 녀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되시죠? 네. 자, 교집합이 무한집합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 녀석의 근을 6개를 알파 1에서부터 알파 6이라고 보고요. 얘는 베타 1에서부터 베타 7이라고 볼 건데, 그냥 편의상 요 근을 대표하는 걸 알파 m이라고 하고, n이라 하고요. 요 근을 대표하는 걸 베타 n이라고 했다고 치죠. 네. 그럼 얘가 어떤 상황에서 0이 되는지를 갖다가 조금 보여주셔야 되는데, 얘의 근은 되게 간단해요. 자, 우선은 알파 n 곱하기 콤마 실수 전체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뭐든 상관없이 0이 돼버리잖아요. 또한 어떤 경우도 되냐면은 실수 뭐든 상관이 없고 베타 m 계열이면 성립한다, 이 뜻이거든요. 자, 이 지금 m이에요. 자, 근데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y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얘가 이번에 베타 m에 실수 안 묶거나 가능, 얘는 R에 실수 안 묶거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알파 n이면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A와 B 집합은 무한집합이에요. 근데 교집합한 것도 무한집합이 되려면 요 녀석과 요 녀석 중에서 겹치는 놈이 있어야 무한집합이 되죠. 또한 얘랑 얘랑 겹쳐야 된다는 조건은 같은 조건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이 적어도 하나는 겹치는 게 있어야지 무한집합이 된다. 만약 겹치면 아래 값이 뭐든 상관이 없다. 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A랑 B랑 교집합이면 교집합이 무한집합이려면 공통근이 존재해,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C 너마저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거는 fx 곱하기 gx가 0 되는 걸 결국은 찾는 건데요. C까지 동시 조건이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작은 거하고 큰 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공통근이 존재해야 되는데 곱한 게 0이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공통근이 가장 맥스로 겹칠 때 6개 겹칠 수가 있죠. 그럼 6개 겹치고 나머지 찌끄러기 7인 경우가 가장 최소값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공통근이 1개는 있어야 되니까 1개는 겹치는 경우 6, 7 그리고 빼기 1 되는 경우, 여기가 이제 맥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민 맥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주차 피드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